어떤 스포츠의 포스트 시즌 시리즈도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우리의 눈에는 맹훈련을 이겨내고 기계처럼 강인한 선수들이 펼치는 비정한 경기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웃고 울며 펼치는 드라마라서 더욱 극적이기도 합니다. 2024 한국 시리즈 챔피언 자리에는 예상대로 정규 시즌 우승팀 기아 타이거즈가 올랐습니다. 워낙 전력 면에서도 약간 앞선 팀이기도 했고 삼성 라이온즈는 예상 밖의 부상까지 덮치면서 제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한국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저는 최소 6차전은 가리라고 봤는데요. 그 예상을 할 때는 구자욱 선수가 뛸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간판 타자 구자욱 그리고 정규 시즌 외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코너가 빠지고 시작한 시리즈였기 때문에 삼성이 불리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기전이라는 건 작은 변수에도 요동칠 수 있고 삼성의 기세도 좋았기 때문에 대접전에 기대를 걸고 한국 시리즈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오늘은 한국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1차전부터 5차전까지 승부처나 극적인 순간들을 야구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10월 21일에 시작해서 10월 23일 낮에 끝난 1차전은 홈팀 기아의 5대1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첫 경기는 비가 심수를 부렸고 논란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내적인 승부처는 23일 오후 4시에 속개된 서스펜디드 게임 6회 초였습니다. 이틀 전 김원곤의 홈런으로 1대0 리드를 잡은 삼성이 무사 주자 1, 2루의 기회를 잡고 다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기아는 좌완거포 유망주 김영웅을 상대로 19홀드 7세이브의 불펜 셋업맨 우완 전상현을 올렸습니다. 삼성은 정석대로 번트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희생번트 성공 한 번인 5번 타자 김영웅의 번트가 방망이 끝에 맞으면서 바로 앞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루 주자 디아즈는 빠른 선수가 아니었고 포수 김태구는 쉽게 3루에서 포스아웃을 잡았습니다. 전상현은 6번 박병호를 삼진으로 잡은 후 윤정빈에게 볼넷을 내주며 만루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8번 이재현을 투수 땅볼 직접 처리하면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안 그래도 우천 서스펜디드 경기로 심기가 편치 않았던 삼성에게는 아픈 6회 초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힘있는 타자 김영웅에게 강공을 시켰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점 추가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었고 강한 정면 땅볼이라도 나오면 병살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예 김영웅은 베테랑 전상현과 그 타석이 첫 대결이라는 생소함도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추가점에 실패합니다. 6회 말에 올라와서 사구 하나 있었지만 KKK 기세를 올린 좌승현은 7회 말 선두타자 김선빈과 긴 승부 끝에 볼넷을 내주고 김태훈과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7번 최원준의 우전 안타로 무사 주자는 1, 2루. 여기서 이번 시리즈 전천후 활약한 김태군이 희생번트 작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합니다. 정규 시즌 11개의 희생번트 성공으로 팀 1위이던 김태군에게 딱 작전이 걸렸으니 기아는 운도 따랐습니다. 그러자 삼성은 28홀드로 리그 2위였던 임창민을 올렸고 보고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규 시즌 60경기 54.1이닝을 던지면서 폭투 5개뿐이던 임창민이 2구 연속 폭투로 연속 실점 허망하게 2대1 역전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이 연속 적시타를 치면서 4대1 분위기는 기아로 넘어갔습니다. 21일 시작된 1차전에서 삼성 선발 원태인이 쾌조의 컨디션으로 잘 던졌습니다. 빗속을 뚫고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투구수는 6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의 호투를 중단시켰고 이틀 후 속개된 경기에는 당연히 등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전개였는데요. 그럴 거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즌 최대 잔치 한국 시리즈고 정말 많은 준비를 또 했고 이미 관중들은 모두 들어오신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밤 늦게야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강행을 결정했지만 비가 예보보다 일찍 많이 내리면서 결국
포스트 시즌 최초의 서스펜디드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많이 내렸더라면 노 게임이 될 수도 있었고, 조금 늦게 비가 굵어져서 6회를 마쳤더라면 리드한 팀이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부린 심술이 야속할 뿐이었습니다. 1차전 MVP는 기아 투수 전상현이었고, 최원준, 김태군이 각각 멀티히트에 2득점, 1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일본까지 치료를 다녀온 삼성 간판타자 구자욱은 잠시 대타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끝내 1차전에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23일 1차전이 끝나고 1시간 후에 마치 더블헤더처럼 2차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소 싱겁게 8대3으로 홈팀 기아가 완승을 했습니다. 안타수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12대10으로 많았지만 타선 집중력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은 2차전은 너무 초반에 분위기가 갈렸습니다. 기아 선발 양현종은 1회 패스트볼만 7개를 던져서 이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회에도 줄곧 속구만 던졌습니다. 8번 타자 이재현을 체인지업 헛스윙 삼진으로 잡기까지 17구 연속 폴심 패스트볼만 던졌습니다. 이날 평균 구속이 140km, 강속구라고 부르기엔 구속이 그리 빠르진 않았지만 용감한 변칙 볼배합에 삼성 타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반면 17일 LG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선발로 3이닝 무실점 호투했던 삼성 선발 황동재는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기아 1번 박찬호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볼넷을 내줬고, 소크라테스에게 우전 안타로 무사 주자 1, 2루. 3번 타자는 MVP 후보 김도영이었는데 번트 자세가 나왔고요. 2루 주자 리드가 좀 길다 싶자 포수 강민호는 늘 그렇듯이 과감하게 송구를 했습니다. 원바운드 송구, 그리고 유격수 글러브에 맞고 외야로 튀는 실책으로 주자는 무사 2, 3루가 됐습니다. 기회를 살린 김도영의 밀어친 2루 쪽 타구에 박찬호가 홈을 밟았습니다. 결국 이날의 결승 타점이 됐습니다. 이어서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 그리고 이우성까지 연속 4안타로 순식간에 점차가 벌어졌습니다. 기아는 이날 10안타 중에 5안타를 1회에 몰아쳤고 5대0 비기닝으로 크게 앞서갔습니다. 황동재는 1회에 146km도 몇 번 찍었지만 속구든 슬라이더든 기아 타자들에게 속속 정타로 걸렸습니다. 결국 아웃카운트 2개를 잡고는 교체됐습니다. 2회 말 김도영이 삼성 두 번째 투수 이승민의 공을 밀어쳐 우측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2회였지만 6대0의 스코어는 삼성에겐 힘겨웠습니다. 이미 기아의 승리 확률은 90%가 넘었습니다. 삼성은 특히나 9월에만 16경기에서 5할 9홈런 24타점으로 MVP 활약한 구자욱이 빠진 가운데 반격의 동력은 약했습니다. 디아즈가 4안타, 류지혁이 2루타 2개 포함 3안타를 쳤지만 두 타자는 3번과 7번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날 테이블 세터는 10타수 1안타, 4, 5, 6번은 14타수 2안타에 5삼진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5.1이닝을 2실점 1자책점으로 막은 양현종은 2차전 MVP에 뽑혔는데요. 36세 7개월 22일로 국내 투수 한국 시리즈 최고령 투수가 됐습니다. 김도영이 홈런과 결승 타점 포함 2타점, 김선빈, 이우성도 2타점을 보탰습니다. 삼성은 김영웅이 9회에 기아 마무리 정혜영을 상대로 시리즈 첫 안타와 첫 타점을 올렸습니다. 시리즈는 기아가 2승 무패로 꽤나 유리해졌습니다. 25일 장소를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로 옮겨서 벌어진 3차전. 삼성에는 데니 레이에스가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28경기 선발로 160이닝 11승을 거둔 코너 시볼드가 부상으로 이미 미국으로 돌아간 가운데 레이에스는 포스트 시즌 선발진의 기둥이었습니다. LG와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13.2이닝 3실점 1자책으로 2승을 거두면서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죠. 2연패에 몰린 3차전에서 레이에스는 다시 7이닝 3발 5안타, 비자책점 1점만 내주면서 승리를 주도했습니다. 물론 김원곤의 결정적인 수비가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1대0 박빙의 리드이던 5회 초 기아는 나성범의 안타와 서건창의 볼넷으로 2사 주자 1, 2루 9번 타자 최원준은 레이에스의 3구째 바깥쪽 144km 속구를 정타로 받아 때렸습니다. 약간 좌중간으로 빠르게 가라앉는 타구가
안타성이라는 건 투수 레이에스가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비 좋은 김원곤은 빠른 스타트를 끊으면서 앞으로 질주하더니 옆으로 몸을 날리면서 이 공을 잡아챘습니다. 위험한 플레이였죠. 빠졌으면 자칫 2점도 날 수 있고 또 주자는 득점권 이상 갈 수 있는 상황. 그렇지만 수비에 자신이 있고 이번 시리즈 최고의 컨디션을 뽐내던 김원곤은 기어이 이 공을 잡아냈습니다. 그 수비가 이날 분위기를 가른 최고의 승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홈에서 홈런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날 처음 8번 선발 출장한 우타자 이성규가 3회에 기아 선발 좌완 라우어에 147km 강속구를 때려서 좌월 선취 홈런을 쳤습니다. 5회에는 김원곤의 영웅적 수비 직후에 7번 김영웅이 다시 라우어에 144km 속구를 때려서 5월 홈런으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왜 빠른 공에 강점이 있는 두 타자를 상대로 속구 정면 승부를 했을까요? 이날 라우어 김태군 배터리와 강민호 레이에스 배터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레이에스는 강민호의 콜을 100% 믿고 공 배합을 가져간 반면에 라우어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배합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력자의 자존심도 있고 또 뒤늦게 KBO에 데뷔해서 고전하다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배합을 하면서 살아난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김태군 포수로서는 아쉬웠을 겁니다. 기아는 6회 초 최영우의 적시타로 2대1로 추격하자 6회 말 장현식에 이어서 7회 말 1차전 MVP 전상현을 투입했습니다. 전상현이 막아주면 뒤집을 희망이 있다는 당연한 기대였지만 야구란 때론 참 야속하고 비정합니다. 5회 초 엄청난 수비를 보여준 김원곤이 선두타자였는데 초구 높게 걸린 141km 속구를 바로 때려 좌익수 머리 위로 넘겨버렸습니다. 자신의 평균보다 3km 이상 떨어진 구속이었는데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1차전 내일에게도 홈런을 친 쾌조의 타격감인 김원곤에게 정타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박병호에게 바깥쪽으로 휘는 135km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이 역시 스위스벗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한국 시리즈 12타수 만에 박병호의 첫 안타였고 통산 포스트 시즌 개인 14호 홈런으로 이승엽과 최다 타이를 이룬 한방이었습니다. 또한 통산 두 번째로 넥센, KT에 이어서 삼성까지 세 번째 팀에서 한국 시리즈 홈런을 친 타자가 됐습니다. 김동수 현 서울고 감독이 과거 LG, 삼성, 현대에서 각각 한국 시리즈 홈런을 쳤습니다. 기아는 9회 말 2사 만루의 마지막 기회에서 박찬호가 친 강한 타구가 아슬아슬하게 좌측 파울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삼성 마무리 김재윤은 결국 3루 땅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차전 MVP는 승리 투수 레이에스였고 결승 타점은 이성규의 홈런이었습니다. 26일 속개된 4차전은 기아 9번 타자 베테랑 포수 김태군의 인생 경기였습니다. 1989년생 김태군은 2008년 2차 3라운드 17순위로 LG에 뽑혔습니다. 그러나 늘 백업 포수의 꼬리표를 달고 LG, NC, 삼성을 거쳐 작년에 기아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마침내 주전 포수의 자리를 맡았지만 한준수 등 신예들의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시리즈 김태군은 명실상부 기아의 주전 포수였을 뿐 아니라 뛰어난 수비는 물론이고 놀라운 공격력을 과시하면서 야구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수비형 포수로 인식된 김태군은 16시즌 동안에 1400경기를 뛰면서 통산 타율 2할 5푼에 32홈런, 337타점, 29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통산 OPS는 0.629니까 공격력이 뛰어난 포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전까지 NC에서 포스트 시즌 27경기를 뛰었는데 홈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4차전 삼성 원태인과 기아 내일의 에이스 재대결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원태인이 초반부터 구위도 좀 떨어지고 자신 있는 피칭을 못했습니다. 1회 초 기아는 1점을 선취했고 3회 초 2번 김선빈의 안타와 3번 김도영의 볼넷 그리고 나성범과 소크라테스가 연속 안타를 치면서 3대0으로 점차를 벌렸습니다. 결국 어깨 이상을 느낀 원태인은 1사 만루에서 교체할 수밖에 없던 상황. 여기서 이번 시리즈에서 어쩌면 유일한 물음표인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원태인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송은범.
물론 노련함에서는 삼성 투수진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베테랑 경험자지만 올 시즌 투심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은 108.7km였고 슬라이더는 평균 131.5km였습니다. 과연 노련함으로 이 큰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은 순간 8번 변우혁을 포수 파울 플라이 아웃으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의 말루. 9번 타자 김태구는 초구 137km의 낮은 투심 패스트볼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2구째 132km 변화구는 소위 행잉 슬라이더, 몸쪽 살짝 높게 걸렸습니다. 거침없는 김태군의 스윙에 걸린 타구는 아주 높이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날아갔습니다. 좌측 폴대 위를 스치듯 넘어가는 122m짜리 말루 홈런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사상 5번째 말루포입니다. 그리고 김태군이 정규 시즌 통산 1400경기 3618타석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루 홈런, 그리고 포스트 시즌 개인 31번째 경기에서 나온 첫 홈런이 그랜드슬램이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 말루 홈런 타자를 보면 원년인 82년 두산 김유동, 2001년 두산 김동주, 2012년 당시 삼성 최영우, 그리고 2017년 기아 이범호에 이어서 김태군이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날 그 경기장에 그중 3명이 감독과 선수로 한 팀에서 뛰는 진기한 인연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웅의 적시타와 이재현의 홈런으로 추격했지만 소크라테스가 2점포를 보태면서 9대2로 완승, 기아가 3승 1패로 앞서갑니다. 턱골절 부상에서 돌아와 1차전 호투에 이어서 이날 5.2이닝 2실점한 내일이 승리 투수가 됐고 어깨 통증으로 물러난 원태인이 패전 투수였습니다. 그랜드슬램의 사나이 김태군이 4차전 MVP였습니다. 25일 5차전 장소는 다시 광주 챔피언스 필드.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주전 포수 강민호마저 햄스트링 통증으로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구자욱은 결국 한 경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규 시즌 최다 홈런 팀 삼성은 초반부터 대포로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1회초 1번 김지찬이 볼넷으로 나가자 2사의 디아즈가 양현종의 6구째 슬라이더를 통타해서 5월 115m 선제 2점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영웅이 역시 슬라이더를 받아쳐 똑같이 115m를 날아가는 백투백 홈런을 칩니다. 양현종은 초반 속구만 던지던 2차전과는 달리 속구와 슬라이더를 섞어가며 타자를 상대했는데요. 홈런을 맞은 두 구종은 모두 슬라이더, 약간 몰렸습니다. 그렇지만 투수가 실투를 안 할 수 없는 게 야구고 또 그 실투를 놓치지 않고 공략할 수 있는 것이 좋은 타자의 능력입니다. 디아즈와 김영웅은 한국 시리즈 10번째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고 특히 김영웅은 21세 2개월 4일에 단일 포스트 시즌 4홈런째를 기록하면서 종전 이승엽의 23세 2개월 2일의 최연소 기록을 훌쩍 앞섰습니다. 기아가 1회 말 1점을 만회했지만 3회 초 디아즈가 다시 2점 홈런을 터뜨리면서 5대1로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이번에는 양현종의 143km 속구를 받아쳐서 120m 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 홈런과 함께 디아즈는 KBO 리그 최초로 단일 포스트 시즌 연타석 홈런 2번을 기록한 사나이가 됐습니다. 지난 15일 LG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만 5번째 홈런으로 종전 류중일, 이승엽, 스미스, 나바로, 김원곤, 김영웅의 4홈런을 넘어서 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초반을 장타로 압도하던 삼성이었지만 불펜 싸움으로 가면서 양상은 바뀝니다. 기아 이범호 감독은 3회 초 양현종이 디아즈에게 다시 홈런을 맞자 김도현을 기용해서 일단 불을 껐습니다. 이때부터 총 6명의 핵심 불펜 요원들이 줄줄이 투입됩니다. 삼성도 선발 좌승현이 호투하면서 3회까지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위기는 계속 있었지만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4회 말 투아웃 말루 위기에서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하에 박진만 감독은 김태훈으로 교체를 했고 소크라테스를 2루 땅볼로 맞고 또 위기를 넘겼습니다. 4회까지 기아는 잘루만 9명. 이렇게 기회가 계속 무산되다 보면 초조하고 마음이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기아에는 베테랑 최영우가 있었습니다. 4차전에 허리 통증으로 빠졌다가 이날 6번 타자로 돌아온 최영우는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높은 커터를 하나 골라내더니 몸쪽으로 붙는 140km 속구를 때려 우측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5대3으로 추격하는 점수이기도 했지만 뭔가 막힌 혀를 뚫는 그런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으로서는 1차전 같은 악몽이 되풀이된 5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1사 후에 김태훈이 8번 김태군과 9번 이창진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면서 화를 자초하자 강속구 투수 김윤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제구가 많이 불안했습니다. 1번 박찬호의 유격수 땅볼 때 선행주자를 잡아 2사 1-3루가 됐지만 김선빈에게 볼넷을 주며 만루에 몰렸습니다. 2사 만루에서 다음 타자는 3번 김도영. 어찌 보면 김윤수는 플레이오프에서 LG 주포 오스틴을 잡았듯이 이번 시리즈 김도영을 타겟으로 준비한 느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대결이 벌써 세 번째. 1차전에서는 김도영이 안타를 쳤고 2차전에서는 김윤수가 삼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세 번째 대결에서 김윤수와 김도영은 9구까지 가는 치열한 싸움을 펼쳤습니다. 김도영이 불리한 카운트에서 계속 파울을 치면서 버티다가 풀 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9구째 삼성 배터리 선택은 슬라이더였는데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이병헌 포수가 도저히 블로킹할 수 없는 공이 바닥에 꽂혔고 공이 멀리 튀는 사이에 3루 주자 김태구는 물론이고 빠르고 과감한 2루 주자 박찬호까지 홈을 밟으면서 5대5가 됐습니다. 동점이었지만 분위기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회 말 투아웃 주자 1-3루에서 8번 김태군이 삼성 5번째 투수 임창민에게 유격수 깊은 내야 안타로 결승 타점을 올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8회에는 이날 4안타로 활약한 박찬호가 쐐기 타점을 올렸고 결국 7대5로 승리하면서 기아는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5차전 8회가 끝난 상황에서 기자자는 MVP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리즈 5할 8푼 8리의 맹타를 휘두른 김선빈과 3할 오픈 3리의 말루포를 치며 7타점을 올린 김태군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46표를 얻은 김선빈이 45표를 얻은 동갑내기 친구 김태군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MVP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태군이 MVP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내일이 6표, 최형우와 곽도규가 각각 1표씩을 얻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각 팀 전망을 하면서 저는 삼성이 5강 싸움을 할 전력이 된다고 봤습니다.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에서 삼성 프리뷰의 제목은 기존 평가보다 세 보인다 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하고 한국 시리즈에 오르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온즈는 팬들의 열화 같은 성원 속에 78승을 거두면서 승패 마진 플러스 14로 2위를 차지한 후에 플레이오프에서 난적 LG를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코너는 아예 없었고 구자욱도 플레이오프 부상으로 한국 시리즈 한 타석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운드에 레이에스와 원태인, 김윤수, 좌우 승현 등이 분전했고 타선은 디아즈, 류지혁 그리고 김원곤 등이 분투하면서 장렬하게 싸웠습니다. 삼성 선수단과 팬분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냅니다. 시즌 프리뷰를 하면서 야야리 기아 타이거스 편 제목은 강력한 우승 후보 영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정규 시즌 유일한 승률 6할을 넘기면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한 후 삼성을 완파하고 한국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선발진의 부상이 이어졌고 쉽지 않은 순간들이 꽤 있었지만 빠르게 대처하면서 잘 넘겼고 타이거스 팬들은 광주는 물론 전국의 야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범호 감독과 심재학 단장은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하면서 루키 시즌을 우승 시즌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물론 선수단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어쩌면 올 시즌 기아를 상징하는 게 이 사진일지도 모릅니다. 2년차 만 20세 투수 곽도규. 작년 스프링 캠프 때 이 친구 투구를 보고 엄청난 잠재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 올 시즌 71경기에 나서면서 불펜의 핵심 좌완이 됐습니다. 사진이 재밌지 않으세요?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저 자유로운 개성이 바로 타이거즈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수로서 의무와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한다면 튀어도 무방할 수 있는 자유분방함, 고리타분 따위는 내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다른 2024 뉴 타이거즈의 힘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또 한 시즌이 지나갑니다. 야구 인생의 달력 한 장이 떨어져 나가는 허전함은 야구가 끝나는 날의 허전함과 일맥상통합니다. 1994년 메이저리그 취재를 시작으로 야구에 발 담그고 뛰어다녔으니까 벌써 만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때론 즐겁고 때론 힘들었지만 여러분 덕분에 버텨내고 그래도 신나고 새롭게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년 겨울에는 제가 거의 겨울잠에 들었었는데 올 스토브리그에는 그래도 종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동영상과 짤의 시대에 이렇게 말과 글로 풀어내는 야구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